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보험 플랫폼, 앞으로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승동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금융영업 트렌드 책 2부 세 번째 꼭지의 내용이죠. 그 제목이 이렇거든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플랫폼, 제도전 신화 만들까? 보험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먼저 그 보험 플랫폼이라 하면 결국 모바일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온라인 보험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 보험이 처음으로 이슈가 되고 활성화는 아니네요.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2013년에 2013년 말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 라이프 플래닛이 출범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 이후에 KDB 생명, 네. 업계 중소형사로 구분되었던 KDB 생명도 온라인 보험 시장에 뛰어들었었고요. 이슈는 언론 쪽에서 이슈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초회보험료 혹은 수익보험료 기준으로 따져봐야 정말 1%는커녕 0.1%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슈는 되니 언론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라이프 플래닛과 KDB가 마치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처럼 네. 경쟁 구도를 해서 그래도 빠르게 성장은 하긴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해도 전체의 포지션 중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익이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걸 주로 구매하신가요? 보통 쿠팡에서 구매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상품들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고가의 상품들, 명품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해보고 구매하게 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온라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는 굉장히 비중이 낮았습니다. 대신 암보험이라든가 어린이보험이라든가 필수보험이라고 생각되는 일부 보험들 그런 것들을 온라인 보험에서 좀 작게 소액으로 가입하는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다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요 온라인 보험이라고 하면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담보를 줄여서 작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인데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구찌가 큰 보험료가 굉장히 크고 보장도 큰 상품들이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작게 만들었으니 수익이 안 남겠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온라인 보험의 비중이 좀 줄어들까요?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세 트렌드는 온라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성공한 곳이 나오곤 있고요. 근데 인보험 쪽이 아니라 캐로선 보험, 자동차 보험인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캐로선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30만 가입자가 생겼고 시장 전체 점유율의 1.5%를 돌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 예. 이미 MG 손보는 월등히 넘어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작은 회사들, 흥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건수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돈을 벌고 있냐? 캐롯이.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수익은 별론가요? 네. 자동차 보험은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캐롯도 자동차 보험 이외에 장기 보험, 인보험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쪽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은 뭐 실컷 팔아도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 캐롯 입장에서도 결국 인보험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캐롯이 성공했다는 거는 어쨌건 30만이 넘는 DB가 생긴 겁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마케팅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 네. 이게 일단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까지만 성공이지 돈을 잘 벌고 있다. 이건 아니다. 네.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보맵이나 이런 것들, 굿리치, 뭐 이런 등등등. 결국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확보잖아요. 고객이 여기 들어와서 뭘 해보고 함으로써 이 어떤 그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것들이 광고에서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추세인가요? 돈이 없으면 광고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기업이 광고비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 많아야지 광고를 하죠. 예. 그리고 광고비를 써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광고가 사라집니다.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된 사항들인데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맵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의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아, 저기 굉장히 인력이요? 많이 줄었습니다. 회사의 네. 인력이 반으로 줄었어요? 네. 어. 무슨 시그널일까요? 봄앱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자인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느낌표가 되면 돈을 잘 벌고 잘 성장하고 느낌표가 되면 돈을 잘 벌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겠고, 그다음에 마침표가 되면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아직은 물음표예요. 아. 왜냐면 유저는 굉장히 많이 키워왔고, 예. 근데 수익성은 없거든요. 수익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예, 봄앱의 수익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계의 소문이 자꾸 어떤 GA하고 들어간다, GA하고 주식을 스왑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성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보험 플랫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봄앱도 수익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사전에 질문 드렸던 게 아닌데, 그러면은 봄앱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기자님 보시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결국은 보험을 팔아야 됩니다. 아. 보험 플랫폼은 결국은 보험을 팔아야 됩니다. 아. 보험 플랫폼에서 명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만 줘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봄앱이라는 결국 정보만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없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 봄앱이 받고 있는 광고비도 있긴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예. 결국 그리고 보험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도 규모가 큰 상품들을 팔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정보만 알아보고 거기서 구매하지 않거든요. 보험이란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되는데 예. 온라인에서 강하게 푸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오지랖을 부려서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봄앱의 비즈니스 모델은 말씀하신 대로 GA 같은 데와 연합을 해서 그 DB를 연결하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네. 그거가 맞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그 보험 플랫폼의 대표를 봄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예. 니치앤코가 사실은 유저들이 더 많거든요. 니치앤코의 굿니치가 굿니치. 유저들은 더 많거든요. 아, 더 많은가요? 예. 근데 봄앱과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니치앤코는 굿니치라는 플랫폼을 네네.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아, 요걸 통해서 들어오면 대면 채널이 가서 상담하는. 예, 맞습니다. 굿니치에서 발생한 DB를 이렇게 활용해야지가 아니라 DB를 뽑기 위해서 굿니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봄앱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네네. 봄앱 같은 경우는 DB를 활용하겠다가 아니라 좋은 정보를 주면, 고객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주면 이게 활성화되겠죠. 이런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결여됐던 겁니다.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보험이라는 상품은 비자발적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가입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보험이라는 거를 정말 꼼꼼하지 않은 캐릭터면 그런 봄앱이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우리 가계부 쓰듯이 거기다 꼼꼼하게 쓸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좋습니다. 기자님 보시기에 앞으로 그런 어떤 채널들, 그리고 그런 어떤 통칭해서 온라인 보험이랄까요? 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온라인 보험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온라인 보험이 크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쪽으로 갈 건지는 카카오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에? 예.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라이프 플랜이라고 생각하죠. 라이프 플래닛이 2013년에 출범하고 2014년, 15년까지는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업계에서. 2017년까지 그 화두가 식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라이프 플래닛은 존재감이 없거든요.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요.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잘 안 돼요. 라이프 플래닛의 유일한 장점은 그냥 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싸다고 상품 구매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 가지고 어떻게든 푸시를 할 거거든요. 그 푸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온라인에서 해낼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시장 변화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봄앱이나 굿니치처럼 보험을 표방하고 들어간 쪽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면 그뿐인데, 카카오톡은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플랫폼에서 온라인 보험을 잘 이렇게 접목하면 충분히 시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카카오에서 예. 그러니까 카카오의 보험 쪽을 하시는 고위 관계자하고 사실 친분이 있어서 예전부터 네네. 그런 논의를 저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품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이 상품은 뭐냐면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금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 카카오 택시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 네.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거기에 어느 쪽으로 갈 거다라고 찍고 어떤 지역의 택시를 원할 거냐,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요 어떤 지역의 택시를 원하냐, 그 다음에 어떤 그 그레이드의 택시를 원하냐를 찍습니다. 그럼 거기 오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은 보험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운행 안심보험 같은 거.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료 서비스예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요, 그냥 사고가 나면은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였으니까 정액보험,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 났어. 그럼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반드시 승객을 태웠으니까 사고 접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카카오페이에서 무조건 정액으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소액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카카오에서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기쁘겠죠. 이런 사용자 경험을 하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 유료 서비스 바꾸는 게 클릭하지 않으면 무조건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전 그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시장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우리가 뭐 비행기 티켓을 살 수도 있고 이럴 때 약간 표현이 그런데 끼워 팔기 개념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치 우리가 여행사 통해서 여행 갈 때 그 여행보험 여행자 뭐 보험이- 이렇게 가입 사인 그냥 하나 받듯이 그런 개념으로 온라인에서 네. 모바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험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혹시 또 마무리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플랫폼을 활용한 이 온라인 보험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보맵이나 굿리치나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 가능성은 있었지만 한계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서 이 보험을 또 온라인 보험을 활용한다면 또 시장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어정쩡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